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이 일단 우리 지수가 일단 반등을 좀 했는데요. 아주 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자리를 여러 번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일에 보면 일단 뉴욕 시장을 먼저 좀 볼게요. S&P 500을 좀 펴놓고 있는데요. 다우나 지금 뭐 나스닥이나 거의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나스닥은 약간 조금 약간 이제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 좀 더 있다 보니 S&P 500으로 좀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지금의 이러한 어떤 이 하락, 그렇죠? 과거의 어떤 이 하락, 그리고 과거의 하락, 과거의 하락, 혹시 좀 비슷한 모습일까라는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일단 뉴욕 증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스크랩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이죠. 현재 뭐냐면 증시 부진에도 장밋빛 보고서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암묵적인 어떤 내년에 어떤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어떤 암묵적인 룰이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 좀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좀 반복되었거든요. 연말에 되면 사실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언제나 좋다라는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뭐뭐 하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일 것이다. 혹시 뭐 좋을 것이다. 뭐 좋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냐라고 보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 기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역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장단기 어떤 금리 이 역전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최근의 어떤 뉴스들을 좀 보면 하루하루의 어떤 트럼프의 입에 초점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의 어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큰 흐름에서 좀 보는 게, 실적의 흐름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내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일단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일단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측치들도 좀 걱정인 것이 이런 거죠. 예측치들이 점점점 축소되고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만약에 한국이 뭐 100억을 벌 것이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예측을 했던 보고서들이 최근 현재에 들어오면서 내년에 한국은 한 80억 벌 것 같아라고 이 예측치들을 자꾸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일단 지수를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어떤 뉴스보다 가장 정확한 것이 지수이고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 뉴스가 그 설명하기 위한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그러니까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반영이죠. 예, 선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부분, 과거에도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죠? 이런 이 하락한 부분에서 보통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무서운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봤을 때 예전에도 그랬어요. 보면은 오래됐죠. 이런 것들은 뭐 요때로 만약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요 정도. 이 정도까지를 보면 무섭게 빠졌었습니다. 무섭게. 아주 무섭게 빠졌었고 아주 급하게 반등을 했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어떤 채널을 만들면서 채널을 붕괴시키면서 와 이거 보통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탁 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틀 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날 팔로우 스루 데이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때 뉴스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2016년도 초에 그랬어요. 초에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고 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월에 그 시작하는 그 가격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통계치들도 나오고 근데 이때는 바로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관적인 이런 상황이었긴 해요. 실적 전망도 분명히 바닥이라는 걸 그때는 다 알고 있었고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다만 나중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의 그 뉴욕 증시가 선반영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실적은 좀 늦게 나오죠. 보통 그냥 기업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구간의 영업 활동 이후에 시간이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벌써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적과 어떤 주가의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지수라는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나 뭐 S&P 500이나 뭐 다우 지수나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정확하게 먼저 움직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 시장에서 아주 비관적일 때 시장에서 대바닥이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 바닥 이후로 꽤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때도 바닥을 만들고 꽤 오랫동안 상승했는데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이런 날들도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 안 좋죠. 그리고 뉴욕 시장도 많이 빠졌죠. 글로벌 시장이 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귀가 닳도록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를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이는 걸 믿고 따라가자라는 이런 입장. 그랬을 때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보통 이 어떤 모습과 바닥을 찍었던 모습과 좀 유사한 패턴이 S&P 500에서 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에서도 나왔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하락을 한번 했었고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요때를 그날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신저점을 찍었어요. 신저가의 모습을 찍고 다만 종가가 이 전저점 위에서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 형성된 모습들 이후에 이번 주 그리고 혹은 다음 주까지 만약에 그날이 나온다면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쫙 이렇게 올랐던 것이 훅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날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다만 여기를 깨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서 그날이 나온다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를 또 볼게요. 우리 지수를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이때 그날이 이때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이날의 종가를 이렇게 깨지 않고 계속 좀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 발생 이후에 한번 깼다가 바로 회복하고 건들고 또 건들고 근데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위 상단 2100포인트 가량 되거든요. 2100포인트 가량의 정확히 볼까요? 수치를 고가가 210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100포인트를 우리 지수가 넘으면 일단 작은 어떠한 박스권 하나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돌파를 했지만 실패를 했긴 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자리들이 이렇게 저는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층층이 쌓인 매물대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도 좀 보고 싶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반등이 거래량은 실은 반등이고 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마음을 완전히 놔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현재 어떤 시장을 오늘까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길게 하락하고 있었죠. 이때 하락의 징후들이 나왔고 이때 역시도 분산으로서 하락의 징후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분산의 징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산의 징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의미 있는 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하락이 있었고 지금도 하락을 했지만 현재 반등이라는 어떠한 그날이 나왔고 이 그날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잠깐 반등을 한 상태에서 횡보 중이다라고 그냥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하지만 이것을 크게 본다면 시장을 크게 본다면 아직은 역배열의 정점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역배열의 정점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풀릴 때는 보통 한 번에 잘 풀리진 않거든요. 과거처럼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강하게 눌린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이 만약에 이러한 초입이라면 만약에 여기가 이런 초입이라면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반등에 너무 따라가긴 하되 지수가 반등하면 따라 들어가긴 하되 짧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풀로 매수하고 조정도 웬만한 조정도 극복하면서 가는 구간은 저는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 자리가 요 정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라든지
혹은 뭐 요기 언저리.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려면 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이러한 어떤 모양이 풀림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봐도 사고 싶어지는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오늘도 사실 시장들이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등했지라는 계속 의구심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매수가 좀 우위였던 것 같긴 한데요. 그 해당 종목들을 보면 애매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지? 할 정도의 종목들도 많았고,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한 쪽,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한 쪽의 주가의 모습들이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뺀 나머지들도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수소차 때문에 그런 거냐, 수소차 테마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떤 선언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이지 실제로 이게 매출로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 테마가 살짝 만들어져서 급등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지수 반등이 걱정되면서도 혹시나 선반영되었으면 이거 괜히 시장을 잘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걱정도 계속 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 상승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기는 누가 봐도 역별 구간이니까요. 그렇다고 더 빠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도 꽤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혹시 지금의 이러한 주가의 급락들이 이미 선반영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심리라는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라인을 깼고, 그 다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게 3일에서 한 5일 정도 안에 극복하면 잠깐 일시적인 일탈이다. 완전히 이제 추세가 바뀌어버리는 이탈이 아닌 일탈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날. 근데 빠지고 바로 금세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빠졌던 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래량은 이렇게 주는 모습이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자신감에 찬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방송을 종목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게 좀 고민은 되는데요. 뭐냐면 사실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봐도 관심 있는 종목이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과거에 하도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이렇게. 근데 중공업도 그렇고 미포조선도 볼까요? 얼마나 이게 의심이 많아졌겠습니까? 옛날부터 한번 이 큰 상승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실망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점점점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건들지 않고 저점을 한번 높이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때가 아주 높은 고포였거든요. 고PER. 근데 이런 업종의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종목들은 예전에도 많이 말이 나왔지만 고포에 사서 저포에 매도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 특성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할 때 할 부분이기도 해서 근데 지금이 혹시 그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현재. 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하락하고 있던 근데 여기서는 하락이 전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일단. 하지만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결국엔 여기서 깨버리고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이제는 다시 깨지 않고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종목이 큰 추세가 들어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눌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줄 때 이때는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매수 그리고 여기 전고점을 깰 때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다시 한번 눌리고 반등할 때 다시 매수 전고점을 돌파할 때 또 매수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네들의 모습이 좀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한 2년 정도가 현금이 창출 안 됐었거든요. 회사에서 전혀. 근데 이제는 돈을 벌고 있어요. 현금으로 실제로.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내년엔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내후년에는 더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던 것이 이 저점을 일단은 지키는 모습이 작게 나오고 이 고점까지도 높여버렸고 그리고 깨지 않고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거나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이 고점이라는 부분도 고민된 부분이지만 아무튼 추세는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는 전환되었다. 확실하게. 이렇게 큰 추세가 변할 정도면 그리고 관련 기사를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죠.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네요. 사실 이 내용은 오래됐어요. 이 내용들이 나왔던 건 오래되었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수주 잘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다만 이 첫 번째 파동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파동도 상당히 큰 상승이었고요. 다만 두 번째 갈 때는 더 많이 더 크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흔히 말하는 뭐 엘리엇으로 얘기하면 조정파, 연장파들이 뒤섞이면서 아주 좀 오랫동안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런 쪽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고 과거의 주도주였던 IT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주도주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나 주도주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오전 시황에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좀 글을 썼는데요. 매우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좀 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단순한 어떤 회계 관련한 걸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밀러 쪽은 어떤 경쟁이 이게 격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계속 시장의 성장성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도
조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은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이렇게 꽤 길거든요. 보통 4, 5년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 급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4, 5년 또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5년 정도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계속 직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랜 어떤 차트를 좀 보면, 차트를 좀 켜볼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뭔가 간 것 같잖아요. 최근에. 하지만 다시 그 과거에 어떤 무언가에 좀 막혀서 다시 또 훅 빠져버리긴 했는데요. 또 이런 바닥까지 오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현재는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서 하긴 한데,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러한 절대적인 어떤 구간에 갇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하방 쪽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오랫동안 깊숙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아직은 이 전고점과 여기로 볼까요? 전저점 사이에서 아직은 방향성이 아직 없는 정도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항상 어려웠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한 번이 아주 큰 상승이 한 번 있었죠. 요때. 요때는 뭐 이때는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KB 같은 경우도 거의 두세 배까지 올라갔죠. 아주 꾸준하게 천천히.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꺾인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아유, KB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엄청 나죠? 저 예전에 생각이 나요. 언제였을까요? 작년 요때였나? 아마 전일 때 실제로 KB 다니시는 그 고객이 있거든요. 그 고객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사주로 KB를 받았는데 팔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금방 조금 있다가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갔을 때 좀 많이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주들도 무섭게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무섭게 갔던 애들도 또 무섭게 빠지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혹시 그러한 초입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보면 과거에 셀트리온 움직이는 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주주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항상 이 구간이 제일 힘들었었고, 급등이 나오고 다시 또 길게 하락하고 있고, 이게 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장기 투자한 분들 외에는 셀트리온으로 크게 수익 낸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종목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이고 최고의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건 펀드가 아니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큰 추세가 변하면 순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S&P 500에서 뭔가 간질간질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혹시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시장의 이런 걱정과 우려는 뭐지?
이미 선반영된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 다만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어지는 실적으로 봐서는 아직 내년까지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섞여지는 거예요. 지수의 어떤 실제 모습과 실적의 어떤 공백 기간 때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괴리들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수 역시도 많이 빠진 거죠. 이 높은 자리에서 보면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함부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구간이긴 하고요. 일단 한국 그 상장사들의 실적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예상치들이.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혹시 벌써 다 반영되어 버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희는 지수가 그날을 만들고 그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일탈로서 혹은 약간의 횡보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계속 주도주들을 발굴해야 되고 언제든 무언가 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히 역배열의 어떤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이 변동이 너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동이 줄어들려면 한 5, 6개월 정도가 되게 많이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조정은 한 2, 3개월이면 끝날 때가 주로 많은데요. 좀 무거운 조정은 반년 혹은 1년까지도 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아주 오랫동안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이 영원한 대장주일까라고 본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것.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대장주가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월간 차트상, 그러니까 주간 차트, 일간 차트상 좀 넓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잡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락 채널에서 상단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 대장주 둘은 꼭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 나오는 것들 중에 방어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어주는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갈 것 같지만 또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방어주라고 우리가 딱 나눠놨던 그런 범위를 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의약품 지수도 제약바이오도 방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성장주라고 하듯이 느낌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무조건 방어주라고 배당주라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수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S&P 500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이 일단 우리 지수가 일단 반등을 좀 했는데요. 아주 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자리를 여러 번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일에 보면 일단 뉴욕 시장을 먼저 좀 볼게요. S&P 500을 좀 펴놓고 있는데요. 다우나 지금 뭐 나스닥이나 거의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나스닥은 약간 조금 약간 이제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 좀 더 있다 보니 S&P 500으로 좀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지금의 이러한 어떤 이 하락, 그렇죠? 과거의 어떤 이 하락, 그리고 과거의 하락, 과거의 하락, 혹시 좀 비슷한 모습일까라는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일단 뉴욕 증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그 오늘 기사를 스크랩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이죠. 현재 뭐냐면 증시 부진에도 장밋빛 보고서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거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암묵적인 어떤 내년에 어떤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어떤 암묵적인 룰이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 좀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좀 반복되었거든요. 연말에 되면 사실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언제나 좋다라는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뭐뭐뭐 하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일 것이다. 혹시 뭐 좋을 것이다. 뭐 좋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냐라고 보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 기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역 그 분쟁,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장단기 어떤 금리 이 역전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좀 보면 하루하루의 어떤 트럼프의 입에 초점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의 어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은 큰 흐름에서 좀 보는 게 실적의 흐름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내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일단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일단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측치들도 좀 걱정인 것이 이런 거죠. 예측치들이 점점점 축소되고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만약에 한국이 뭐 100억을 벌 것이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예측을 했던 보고서들이 최근 현재에 들어오면서 내년에 한국은 한 80억 벌 것 같아라고
이 예측치들을 자꾸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일단 지수를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어떤 뉴스보다 가장 정확한 것이 지수이고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 뉴스가 그 설명하기 위한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그러니까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반영이죠. 예, 선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부분, 과거에도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죠? 이런 이 하락한 부분에서 보통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무서운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봤을 때 예전에도 그랬어요. 보면은 오래됐죠. 이런 것들은 뭐 요때로 만약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요 정도. 이 정도까지를 보면 무섭게 빠졌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빠졌었고 아주 급하게 반등을 했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어떤 채널을 만들면서 채널을 붕괴시키면서 와 이거 보통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탁 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틀 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날 팔로우 스루 데이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때 뉴스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2016년도 초에 그랬어요. 초에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고 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월에 그 시작하는 그 가격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통계치들도 나오고 근데 이때는 바로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관적인 이런 상황이었긴 해요. 실적 전망도 분명히 바닥이라는 걸 그때는 다 알고 있었고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다만 나중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의 뉴욕 증시가 선반영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실적은 좀 늦게 나오죠. 보통 그냥 기업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구간의 영업 활동 이후에 시간이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벌써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적과 어떤 주가의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지수라는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나 뭐 S&P 500이나 뭐 다우 지수나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정확하게 먼저 움직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 시장에서 아주 비관적일 때 시장에서 대바닥이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 바닥 이후로 꽤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이때도 바닥을 만들고 꽤 오랫동안 상승했는데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이런 날들도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 안 좋죠. 그리고 뉴욕 시장도 많이 빠졌죠. 글로벌 시장이 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귀가 닳도록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를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이는 걸 믿고 따라가자라는 이런 입장. 그랬을 때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보통 이 어떤 모습과 바닥을 찍었던 모습과 좀 유사한 패턴이 S&P 500에서 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에서도 나왔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하락을 한번 했었고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요때를 그날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긴 했었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신저점을 찍었어요. 신저가의 모습을 찍고 다만 종가가 이 전저점 위에서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 형성된 모습들 이후에 이번 주 그리고 혹은 다음 주까지 만약에 그날이 나온다면 일단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쫙 이렇게 올랐던 것이 훅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날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다만 여기를 깨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서 그날이 나온다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를 또 볼게요. 우리 지수를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이때 그날이 이때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이날의 종가를 이렇게 깨지 않고 계속 좀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 발생 이후에 한번 깼다가 바로 회복하고 건들고 또 건들고 근데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위 상단 2100포인트 가량 되거든요. 2100포인트 가량의 정확히 볼까요? 수치를 고가가 210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100포인트를 우리 지수가 넘으면 일단 작은 어떠한 박스권 하나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돌파를 했지만 실패를 했긴 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자리들이 이렇게 저는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층층이 쌓인 매물대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도 좀 보고 싶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반등이 거래량은 실은 반등이고 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마음을 완전히 놔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현재 어떤 시장을 오늘까지의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길게 하락하고 있었죠. 이때 하락의 징후들이 나왔고 이때 역시도 분산으로서 하락의 징후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분산의 징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산의 징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의미 있는 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하락이 있었고 지금도 하락을 했지만 현재 반등이라는 어떠한 그날이 나왔고 이 그날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잠깐 반등을 한 상태에서 횡보 중이다라고 그냥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하지만 이것을 크게 본다면 시장을 크게 본다면 아직은 역배열의 정점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역배열의 정점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풀릴 때는 보통 한 번에 잘 풀리진 않거든요. 과거처럼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강하게 눌린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이 만약에 이러한 초입이라면 만약에 여기가 이런 초입이라면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반등에 너무 따라가긴 하되 지수가 반등하면 따라 들어가긴 하되 짧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풀로 매수하고 웬만한 조정도 극복하면서
가는 구간은 저는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 자리가 요 정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라든지 혹은 뭐 여기 언저리.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려면 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이러한 어떤 모양이 풀림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봐도 사고 싶어지는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오늘도 사실 시장들이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등했지라는 계속 의구심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매수가 좀 우위였던 것 같긴 한데요. 그 해당 종목들을 보면 애매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지? 할 정도의 종목들도 많았고,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한 쪽,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한 쪽의 주가의 모습들이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뺀 나머지들도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수소차 때문에 그런 거냐, 수소차 테마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어떤 선언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이지 실제로 이게 매출로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 테마가 살짝 만들어져서 급등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지수 반등이 걱정되면서도 혹시나 선반영되었으면 이거 괜히 시장을 잘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걱정도 계속 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 상승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기는 누가 봐도 역별 구간이니까요. 그렇다고 더 빠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도 꽤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혹시 지금의 이러한 주가의 급락들이 이미 선반영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심리라는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라인을 깼고, 그 다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게 3일에서 한 5일 정도 안에 극복하면 잠깐 일시적인 일탈이다. 완전히 이제 추세가 바뀌어버리는 이탈이 아닌 일탈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근데 빠지고 바로 금세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빠졌던 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래량은 이렇게 주는 모습이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자신감에 찬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방송을 종목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게 좀 고민은 되는데요. 뭐냐면 사실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봐도 관심 있는 종목이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과거에 하도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미포조선도 볼까요? 얼마나 이게 의심이 많아졌겠습니까? 옛날부터 한번 이 큰 상승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실망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점점점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건들지 않고 저점을 한번 높이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때가 아주 높은 고포였거든요. 고PER. 근데 이런 업종의 산업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종목들은 예전에도 많이 말이 나왔지만 고포에 사서 저포에 매도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 특성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할 때 할 부분이기도 해서 근데 지금이 혹시 그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현재. 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하락하고 있던 근데 여기서는 하락이 전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일단. 하지만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결국엔 여기서 깨버리고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이제는 다시 깨지 않고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큰 추세가 들어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눌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줄 때 이때는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매수 그리고 여기 전고점을 깰 때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다시 한번 눌리고 반등할 때 다시 매수 전고점을 돌파할 때 또 매수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네들의 모습이 좀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한 2년 정도가 현금이 창출 안 됐었거든요. 회사에서 전혀. 근데 이제는 돈을 벌고 있어요. 현금으로 실제로.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내년엔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내후년에는 더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던 것이 이 저점을 일단은 지키는 모습이 작게 나오고 이 고점까지도 높여버렸고 그리고 깨지 않고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거나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이 고점이라는 부분도 고민된 부분이지만 아무튼 추세는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는 전환되었다. 확실하게. 이렇게 큰 추세가 변할 정도면 그리고 관련 기사를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죠.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네요. 사실 이 내용은 오래됐어요. 이 내용들이 나왔던 건 오래되었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수주 잘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다만 이 첫 번째 파동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파동도 상당히 큰 상승이었고요. 다만 두 번째 갈 때는 더 많이 더 크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흔히 말하는 뭐 엘리엇으로 얘기하면 조정파, 연장파들이 뒤섞이면서 아주 좀 오랫동안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런 쪽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고 과거의 주도주였던 IT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주도주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나 주도주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오전 시황에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좀 글을 썼는데요. 매우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좀 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단순한 어떤 회계 관련한 걸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밀러 쪽은 어떤 경쟁이 이게 격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계속 시장의 성장성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도 조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은 어,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이렇게 꽤 길거든요. 보통 4, 5년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 급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4, 5년 또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5년 정도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은 계속 직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랜 어떤 차트를 좀 보면 차트를 좀 켜볼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뭔가 간 것 같잖아요. 최근에. 하지만 다시 그 과거의 어떤 무언가에 좀 막혀서 다시 또 훅 빠져버리긴 했는데요. 또 이런 바닥까지 오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현재는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서 하긴 한데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러한 절대적인 어떤 구간에 갇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하방 쪽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오랫동안 깊숙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아직은 이 전고점과 여기로 볼까요? 전저점 사이에서 아직은 방향성이 아직 없는 정도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항상 어려웠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한 번이 아주 큰 상승이 한 번 있었죠. 요때는 뭐 이때는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KB 같은 경우도 거의 두세 배까지 올라갔죠. 아주 꾸준하게 천천히.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꺾인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아유 KB 잘못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엄청나죠? 저 예전에 생각이 나요. 언제였을까요? 작년 요때였나? 아마 전일 때 실제로 KB 다니시는 그 고객이 있거든요. 그 고객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사주로 KB를 받았는데 팔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금방 조금 있다가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갔을 때 좀 많이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주들도 무섭게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무섭게 갔던 애들도 또 무섭게 빠지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혹시 그러한 초입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보면 과거에 셀트리온 움직이는 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주주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항상 이 구간이 제일 힘들었었고 급등이 나오고 다시 또 길게 하락하고 있고 이게 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장기 투자한 분들 외에는 셀트리온으로 크게 수익 낸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종목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이고 최고의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건 펀드가 아니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큰 추세가 변하면 순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S&P 500에서
뭔가 간질간질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혹시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시장의 이런 걱정과 우려는 뭐지? 이미 선반영된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 다만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어지는 실적으로 봐서는 아직 내년까지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섞여지는 거예요. 지수의 어떤 실제 모습과 실적의 어떤 공백 기간 때에 만들어지는 이런 괴리들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수 역시도 많이 빠진 거죠. 이 높은 자리에서 보면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를 함부로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구간이긴 하고요. 일단 한국 그 상장사들의 실적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예상치들이.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혹시 벌써 다 반영되어 버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희는 지수가 그날을 만들고 그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일탈로서 혹은 약간의 횡보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계속 주도주들을 발굴해야 되고 언제든 무언가 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히 역배열의 어떤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이 변동이 너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동이 줄어들려면 한 5, 6개월 정도가 되게 많이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조정은 한 2, 3개월이면 끝날 때가 주로 많은데요. 좀 무거운 조정은 반년 혹은 1년까지도 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아주 오랫동안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이 영원한 대장주일까라고 본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것.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대장주가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월간 차트상, 그러니까 주간 차트, 일간 차트상 좀 넓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잡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락 채널에서 상단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 대장주 둘은 꼭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 나오는 것들 중에 방어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어주는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갈 것 같지만 또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방어주라고 우리가 딱 나눠놨던 그런 범위를 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의약품 지수도 제약바이오도 방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성장주라고 하듯이 느낌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무조건 방어주라고 배당주라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수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S&P 500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